결과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문법은 여러분들 빠른 시간에 이론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집중을 하신 다음에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반복하셔야 되는데 옛날처럼 너무 지엽적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인역초 시험은 특히 통합이 되는 순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어 문법을 많이 모르신 분들이 맨날 국어 문법은 조금만 해야 된다, 뭐 압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압축하기 위해서는 쥐어 짜는 거잖아. 압축은 그쵸? 눌러야 되죠.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사이소리를 사이숏을 한 번만 배우면 이 정도 문제 다 풀어요. 여기 나오는 예문이 선제국어 어떤 책이든 그대로 있어요. 정말 책을 이렇게 툭 베껴서 냈다 할 정도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봅시다. 이걸 단순암기예요? 단순암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단순암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사이숏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합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죠? 소리에 있어서의 그저 음운 첨가 현상, 사이소리 현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 전에 깔린 밑밥들이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띄어쓰기 문제를 하나를 푼다고 합시다.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됩니까?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구품사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쉬운 문제도 풀 수가 있지. 우리나라 구품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띄어쓰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지식이 좀 약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모든 걸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암기량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고 이해가 되니까 기억이 오래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라 뭐냐. 문법은 지금 양을 줄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지엽적인 거, 너무 지엽적인 걸 빼라는 거야. 하지만 이론은 여러분들 수능도 요즘은 어렵게 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수능 쪽도 선택으로 돼서 언어와 매체,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그쪽 수능 쪽 문제가 일부 문제는 저희들보다 더 문제가 어렵게 나와. 다만 차이는 있지. 차이는 뭐냐? 걔네들은 뭘 주냐면 지문을 줘요. 근데 저희는 지문을 빼고 아까처럼 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서 끝나면 안 돼. 수능 여기까지 해도 돼요. 지문을 다 주니까. 근데 우리는 지문을 안 주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돼? 기본적인 것은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한자성어가 되는데 제발 한자성어 좀 하세요. 특히 처음에 할 때 그냥 끝내버려. 처음에 그냥 문법이 솔직히 네 문제가 나오든 세 문제가 나오든 문법 공부 안 하면 틀리잖아요. 근데 문법이 줄어들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전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법과 한자성어입니다.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공부 차라리 처음 하실 때 이 문법 쪽이랑 한자성어부터는 빡세게 끝내버리세요. 그런 다음부터는 계속 어떻게 하냐. 그냥 꾸준하게 매일 국어나 이런 문제 같은 걸 푸는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프리패스이신 분들은 그거 다 출력해서 풀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문제를 풀면서 또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 가게 되면은 기억만 하면은 여기는 맞게 되죠. 여기까지 맞으면 전체 비율이 아무리 줄어들었어도 40% 정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한자성어에 도금을 줍니다. 저희는 도금을 안 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일부 직렬 해서 도금을 주는 상태로 문제가 나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도금을 읽는 연습 안 했다가는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 도금을 읽지 않고 어떻게 풀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인데요.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작품 분석 연습하셔야 돼요. 배경식이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선택지 분석 연습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분석을 꼼꼼히 해야 돼. 저희는 복합 지문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고전 문학은 약간 지식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현대문학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지 분석 연습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막연한 불안감이 퍼져 있는 독해. 일부 분들은 뭐 나 독해 잘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공무원 그 시험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독해 약해요. 왜 그럴까? 그동안 대부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일부고 대부분은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그쵸 머리가 그쵸 독해를 지문 읽는 데는 약간 좀 멀어진 머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드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부 뛰어나게 독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예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문제풀이 유형 연습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때 독해는 만나면 돼요. 근데 제가 신경 쓰는 것은 나머지 반 이상의
정말 독해라고 하면 정말 살이 떨리는 분들을 위한 그런 거를 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은요, 뭐가 필요하냐? 아까 길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긴 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중단문 리딩이 필요해요. 중단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독해 못하신 분들, 그때라고 해서 강의 안 들으셨어요? 그때 강의 들으셨어요? 솔직히. 그때라고 해서 문제집 안 풀었어요? 그때 수능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문제를 많이 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나왔을까? 그쵸. 아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강의를 너무 들어서 그래요. 두 번째, 문제를 막 풀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도대체 독해를 어떻게 잘해야만 되는가? 독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비법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법은 누가 필요하냐? 독해력을 갖춘 사람한테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줄은 몰라. 지구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막판의 기술을 가르칩니까? 일단 그 사람은 지구력부터 키우고 말아. 수영 선수가 있는데 지구력이 없어서 100m도 못 가서 그냥 밑으로 가라앉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스킬이 필요 없어요. 지구력부터 키워오는 겁니다. 독해 똑같아요? 지구력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독해력인데 독해력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비법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왜 하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강사를 되게 늦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30 넘어가서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전에 뭐 했을까? 그전에 뭘 했냐면 제가 문제집 만들었어요. 책 만들었어.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피셋하고 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공무원 강의를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법 강의 이렇게 오래 할 줄 정말 몰랐다 생각을 하는 게, 원래는 뭐 리트나 이쪽에서 독해 쪽으로 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독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이용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막 다 내 강의 들으라 하면 되지. 근데 제가 독해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린 게, 문법은 그냥 점 믿고 오시면 되고요. 한자성어를 반복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고전도 그냥 믿고 오시고, 현대문학은 반반이야. 근데 독해는 제 역할이 한정됐고 나머지가 여러분이에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으면 망합니다, 독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2015년 때부터 했어요. 2014년부터 시험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 때부터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5년 때부터 앞으로는 독해가 강화될 텐데 강사 역할이 독해에 있어서는 한정적이라는 걸 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선제국어 수강생들한테 단과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보기 직전인 5월까지 매주마다 무료로 독해 산다란 자료를 배부를 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중단문 리딩이에요. 중단문 리딩이고 옆에 문제들이 있고, 요거를 일주일에 최소 3개 이상씩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요약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매주만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 가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 합격 수기를 보거나 학생분들이 저한테 하면 선생님 이거 진짜로 많이 도움이 됐는데 문제는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되게 뿌듯해하다가 갔던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 제가 뭘 하게 됐냐, 국가직 시험이 끝난 다음에 감이 왔어요. 인혁처가 앞으로 어떻게 낸지 대충. 근데 지방제에서 이번에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학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해가지고 제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가 아니야.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강사해줄 역할은 뭐냐면은 아까 했던 얘기 똑같아요. 문법 저를 믿어라. 그다음 한자 반복해라. 한자성어. 그 다음에 고전문학까지는 저를 믿고 오고 문학은 같이 문제를 많이 풀자. 하지만 독해는 여러분이 하다가 막판 문제 풀 때 만나자. 근데 여태까지 그냥 방치는 아니지만 독려를 했거든요. 저는 매 문제풀이마다 독해자를 이만큼씩 줘요. 풀라.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급해. 왜냐면 이제부터는 독해를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강의를 많이 들으면 망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올해 국가직 끝나자마자 제 강의가 되게 많아요. 되게 강의를 대충 할 것 같죠? 전 강의가 진짜 많습니다. 그게 저희 또 책임감을 생각을 해요. 4월부터 강의를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선제국어 온라인 수강생들은 무료, 프리패스는 당연히 무료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하냐, 이름도 정해서 이미 다 강의 올라가 있습니다. 전밭이에요. 전밭이 점수를 바꾼 15분. 그럼 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기존 독해에서 한다 자료인데요. 그중에서 하나만 제가 일주일에 15분을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길면 안 돼. 본인이 풀어야 돼. 맨 앞에 이거 뭐라 그러죠? 타임머신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스톱워치가, 자, 지금부터 오늘 독해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 저는 빠지고 스톱워치가 쫙 돌아가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돌아가는데 지문당 3분, 어떤 거는 5분, 어떤 거는 2분 30초, 어떤 건 4분 30초, 어떤 건 4분 20초 막 돌아가. 그리고 그 시간까지 미친 듯이 문제를 풀고
그만하면 제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짧게 강의를 해준 거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의를 한 강짜리를 하고요. 구조의 숙제를 2개를 내드립니다. 이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정말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뿐이. 독해 잘하는 사람들 알아서 가라 그랬지? 독해 아까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독해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생각해봐. 선생님을 좋아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사실 지문은 안 읽은 거고 남이 분석하면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자기가 분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지문이 아주 어렵게 나오면은 이 훈련 가지고도 부족해. 여기다 배경식이 들어가야 돼.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저를 믿으시고요. 요 강의 선제국어 수강생들 그 온라인 수강생을 다 무료로 제공되니까 요 강의를 매주마다 정말 지금부터라 약하신 분들 꾸준하게 들으세요. 일주일에 일단은 3개씩 제가 제공하는데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일주일에 2개 전에 알아서 해. 하지만 너무 강의를 의존하면 안 돼. 강의는 짧아. 하나 듣고 나머지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이거는 제가 독해 전문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저는 대학 강의 경력이 있잖아. 더군다나 책을 냈잖아요. 이미 이쪽 수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책을 내봤기 때문에 그때 수없이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미국 교재 보면서 느낀 거야. 아, 이게 고급 독해는 강사가 필요해. 왜 필요하냐? 배경 지식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독해는 기본적으로 지구를 기르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 프로그램에 넣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이 훈련을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강씩 올려야 되는데 똑같은 시간에 올리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한 주도 사실 펑크를 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저 강의를 지문을 100개 제공할 걸 시즌 1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문 100개예요. 지문 100개 풀잖아요. 여러분들 칼럼 100개 읽는 거야. 그것도 읽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는 독해가 바닥이라고 해도요. 중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기본적으로 시즌 1이 100개야. 그럼 100개가 끝난 다음에 그럼 선생님 안 하실 거예요. 또 할 거야, 시즌 2.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중간중간 시즌을 바꿔서 고난도 독해, 배경식 독해, 고전 읽기 독해 계속 시즌을 바꿔서 하는데 시즌 1은 난도가 좀 낮아요. 낮다는 게 아주 쉽진 않고요. 중간 정도, 요 정도 지문을 3분이나 4분 정도에 풀 수 있을 중간 정도의 지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이제는 만약에 인역처리 다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기상지 이미 통합됐죠? 서울시까지 통합됐다고 하면은 핵심이는 중심이야. 그리고 핵심이는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이 강화되고 국어 문법에서 한글 맞춤법까지는 강화. 그런데 표준어 규정, 외래어, 로마자 같은 단순 암기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선제국어, 일거이나 수빈이교에 있는 쪽에서 앞쪽 부분이 강화되고 뒤쪽 부분이 좀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앞쪽은 계속 빡세게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뒤쪽에 가면은 단순 암기인데 그 파트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어휘 한자는 제발 한자 성어 좀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생님, 한자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반반인데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딴 과목 점수가 너무 낮다면 한자까지 한 문제라도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생활 한자, 기출 한자 일부만 보고 들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한자에 대한 건 조금 좀 이따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문학 있죠. 문학 같은 경우는 자, 이론을 반드시 보시면서 지문서 연습을 충실하게 하시는데 선제국어 기본서에 있는 걸로 솔직히 말하면 충분해요. 거기 있는 거 하시고 플러스 나머지는 미친 듯이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일국어라고 하는 걸 좀 더 강화할 생각인데 매일국어가 영어 하프예요. 하프인데 작년에는 제가 너무 찍기 힘들어서 좀 몰아찍어서 한꺼번에 오픈하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아예 홀수다른 매번 개강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빡세게 앞에 이론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매일국어를 통해서 조금씩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독해는 방법 없다 그랬습니다. 제발 꾸준하게 중단문 리딩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걸 하시다가 언제 만나야 되냐? 기출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때 독해력을 올린 상태에서 좀 만납시다. 그때 가서 독해력 바닥인 상태를 만들면은 만나게 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드시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그쵸?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변하는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을 짰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옆에 앉은 사람과 똑같지가 않아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그쵸? 결국은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라 그 말씀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자신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올바른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7월부터 작년에는 콘텐츠를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매일 국어도 만들었고 더구나 독해야 산다를 또 강화시키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저희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콘텐츠를 이제 시험한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 학생들을 끌고 가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저희 어떤 목표입니다. 2015년부터 준비했던 독해 프로그램을 이제 강의랑 결합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반드시 내년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간단한 총평가 학습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